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뚜껑이 또 열릴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다 필요가 없고 핵심은 이것인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했던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률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오늘 헌재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에도 근거가 없어 이걸로 끝이라는 것이며, 그리고 검사에게 보장되는 권한은 오로지 영장 청구권 하나, 이것뿐이라는 것이 오늘로 확실히 결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소추권은 기소권을 뜻하는 것인데, 즉 마음만 먹으면 지금 현재 헌법으로도 기소권까지 분리할 수가 있어 검사는 그냥 각 기관청에서 영장 청구를 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해 검수완박으로 불려온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 아닙니까? 즉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가 분리되고, 그리고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을 하면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헌법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도출된다고 주장을 해대면서 헌법이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일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헌법상 권한인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헌법재판관 5대4 의견이라는 부분이 차후 이상민 탄핵 심판과 관련해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오늘 있었던 판결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국회 입법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민영배 의원 탈당이 딱히 국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의 법사위 문제를 지적했다고 풀이할 수 있는데, 법사위 자체가 게이트키핑을 통해 국회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기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판결은 당연한 것이, 일단 이게 헌법에 위반됐다고 국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검경수사권 조정위, 그러면서 헌법상 검찰의 어떤 지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검사는 할 수 있는 일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헌법 12조에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검사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수사의 권한과 관련해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요지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한 겁니다. 즉, 수사권을 축소한 것이 헌법과 법률의 위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입법부가 충분히 결단해서 입법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일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입법부 손을 든 것이죠. 아무쪼록 해당 분의 판결은 만족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공수처 만들 때도 헌재는 늘 검찰에 관해서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지금 하는 일이 없이 현재까지는 망한 조직이 맞습니다. 다만 어떤 조직이든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지금은 검찰에 협조적이고 눈치를 보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명무실을 하지만 공수처는 쓸모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조직이 분리되면 결국 조직 간의 이해타산이 생기고 그로 인해 견제가 발생합니다.
시일이 지나 조직이 안정화되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겁니다. 생각처럼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 뿐이죠. 결국 언젠가는 이 부분이 꼭 빛을 내주길 바라면서 끝으로 탄핵 민심 잘 타오르지 않는 이유 간단합니다. 이런 수박들 때문입니다. 전해철 같은 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었고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이런 인물들 때문에 윤석열 탄핵이 쉽지 않은 겁니다. 또한 국짐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을 하려면 국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탄핵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자면 민주당 180석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것도 내부의 누구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탈표도 일부 있을 겁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낌새를 느끼기만 해도 검찰 캐비닛이 바로 열릴 겁니다. 지금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하는 짓 보세요. 저게 할 짓입니까? 헌법기관이. 그래서 애초에 탄핵 시도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법사위나 기타 등등 이미 자기 라인 사람들로 다 바꿔버리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언론까지 도와주지를 않죠.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 이상 가져가지 않는 한 사실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핵심은 기업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윤석열도 이걸 알고 지금 완전히 기업들 민원을 다 들어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외교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기업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조만간 나올 것이고 또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다 보면 하나둘씩 반기를 드는 모습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지원할 천군만마가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 천군만마는 김두관 의원입니다. 참고로 전날 김두관 의원은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윤석열 친일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면서 각오를 드러냈는데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원내대표에 공식 출마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결심이 섰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검사 정권에 맞서 믿을 수 있고 강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심 끝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앞으로 4월 말로 예정돼 있어서 총선을 이끌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 원내대표 후보군은 4선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3선의 박광훈, 윤관석, 이원욱, 홍익표, 김경엽 의원과 함께 재선의 김두관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규백, 이원욱 의원은 대표적인 정세균계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박광훈 의원은 이름도 거론하기 짜증나는 이낙연계 그리고 김경엽 의원은 친노 그리고 강력한 원내 후보로 거론이 되어 왔던 친문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친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3선 전해철 의원은 지난 10일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며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두관 의원은 재선 의원이긴 하지만 정치 경력도 아주 다양하고 경험이 아주 풍부한 의원 아닙니까? 이장과 군수로 시작해 참여정부에서는 행자부 장관에 이어 경남도지사까지 역임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이재명 대표를 적극 도우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될 만큼 전날 여론조사 결과 김두관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 중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도 홍익표 의원을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박광원, 이원욱 같은 색이 뚜렷한 수박만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김두관 의원이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한편 원내대표 선거의 경쟁자인 홍익표 의원은 독도 방문을 추진하겠다면서
최근 강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좋습니다. 민주당이 선명하게 개혁적인 행보로 나가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해서 어제부터 더러운 보도들도 참 많은데 팩트는 이겁니다. 유동규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최근 검찰이 정민용 변호사를 다시 키우고 있는데, 즉 돌아가는 판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특히 유동규 씨가 골판지 상자로 전달했다는 1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양복 상의 안으로 숨겨서 끼고 왔다면서 법정에서 시연했던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만큼 재판장도 웃고 방청객도 웃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도 입을 열지 않으니 검찰에서는 증거로 인정할 만한 제대로 된 증거가 아직 없다는 거죠. 또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428억이 빠졌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 신뢰성에 큰 타격을 가하는 것이니, 정말 유시민 작가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가 버티기만 하면, 지금 이 상황을 끝까지 인내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날은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정말 힘들지만 꼭 그 순간 우리들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여하튼 이와 관련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4만 페이지를 넘게 분석하고 자타공인 대장동 1타 강사인 봉지욱 기자께서 왜 이재명 대표 수사가 망했는지 처음으로 언급하신 분 안내해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게 수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유동규 씨는 자꾸 이렇게 돈을 김용 부원장에게 줬다. 이렇게 뭉툭하게 외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정에서 시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잘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처음에 작년에 11월에 이재명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정진상 정무정돈실장 압수수색하고 할 때, 그때는 2014년 재선 선거 자금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죠. 네. 근데 그런 것들 다 빠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더구나 지금 오늘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하는데 428억 원, 그러니까 뇌물. 없어. 그걸 기소를 못 한다고 해요. 증거가 부족해서. 그거는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배임이고 뭐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배임이라고 한 거는 그러면 민관 개발, 합동 개발을 했는데, 저 수익을 민간업자는 그러면 돈 10원도 안 받고 합니까? 그렇죠. 민간업자가 가져간 수익 전체를 지금 배임액으로 해버리면 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럼 앞으로 민간 사업은 못 하게 되는 지금 배임액수가 거의 4,800억 이렇게 되던데, 민간업자가 올린 수익 전체를 배임액수로 해버리면 누가 민관개발 자체 안 되는 거죠. 근데 민관개발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때 법을 만들어서 한 거고. 근데 428억 부분, 이제 그 부분이 왜 자꾸 이제 중요하냐면 범죄의 동기예요. 개발 정보를 흘려주고 사업자로 내정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상 범행을 같이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뭐 먹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428억으로 검찰은 봤던 거죠. 추후에 뇌물의 약속. 2025년에 428억을 주기로 했다. 2014년, 15년에 범죄를 했는데 외상으로 해줬다는 거거든요, 지금. 외상으로 해줬는데 그 외상값도 지금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건데, 지금 또 외상이 없다는, 외상을 지금 기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 없이 해줬다가 되는 건데, 배임이고 뭐고 모든 부패방지법이고 이런 것들은 개발 정보를 흘려줬다는 건데, 범죄의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범죄의 결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얘기하는 게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대장동 1차 수사 기록 4만 페이지 보니까 어려울 겁니다. 제가 전에는 어떤 합리적 추정으로 말씀드렸다면, 이번엔 1차 수사 기록 전부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소해도 유죄 입증은 안 될 것이다.